오케이. 모지공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데 제가 또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제가 20번째 주제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일단 한번 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 적혀 있는 건 Truly Random Number Generator라고 해서 한글로 말하면 난수 발생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 사실 컴퓨터 공학을 좀 전공하신 분들이나 그쪽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컴퓨터 안에서 난수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랜덤한 넘버를 만드는 거는 사실 좀 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다들 머릿속으로 아무 숫자나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그것도 사실 꽤 쉽진 않거든요. 왜냐면 인간이 완전한 또 무작위 숫자를 생각하기가 어려운 게 어쩔 수 없이 어느 숫자에서 연상되는 어떤 그림에서 연상되는 그런 숫자를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도 이런 랜덤 넘버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하드웨어 단에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적어놨는데 일단은 좀 먼저 개념을 좀 잡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주제죠. TRNG라고 하는 건 True Random Number Generator라고 해서 좀 특별한 특징은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를 사용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예측이 어렵고 비결정적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는 밑에 거랑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컴퓨터에서 만드는 난수 발생기는 PRNG라고 해서 수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의 약자예요. 그래서 그 컴퓨터에서 어떠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그 알고리즘의 시드 값, 초기 시드 값을 넣어서 생성되는 값을 이제 랜덤 넘버라고 간주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시드 값을 넣어서 출력된 어떤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나온 그 값을 랜덤 넘버로 간주하다 보니까 그 초기 값을 알거나 아니면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쉽게 그 출력된 아웃풋을 계산해낼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단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점이기 때문에 TRNG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알고리즘 부분이 아니라 하드웨어에서 피지컬리하게 일어나는 그 어떤 거를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더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은 이제 TRNG가 왜 중요한가? 그러니까 랜덤 넘버를 만드는 게 왜 중요한가라고 설명을 한다면 당연히 처음에는 시큐리티 이런 보안 관련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 고등학생 때 그 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학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암호 보안 암호 키 관련해 가지고 좀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키나 토큰들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이런 랜덤 넘버를 만드는 게 이런 보안 키를 만드는 것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데 그런 거에서도 당연히 TRNG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더라도 이제 커뮤니케이션 통신 시스템이나 블록체인 그리고 로터리 시스템 이런 그 로또들에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건 이 커뮤니케이션을 좀 설명을 더 드리고 싶은데 통신에서 이 보안이 또 통신에서 이러한 그 랜덤 넘버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단적인 예로 지하철에서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지하철에서 그 뜨는 와이파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연결해서 쓰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돼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동작하는 원리가 일단은 그 와이파이를 다루는 시스템에서 모든 사용자들의 신청을 다 받아요. 그래서 일단 다 받습니다. 나도 쓰고 싶고 너도 쓰고 싶고 다 받아서 랜덤하게 번호표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번호표를 부여해서 뽑았을 때 그 번호표를 들고 있는 사람한테 먼저 연결을 해주는 식으로 동작이 돼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당연히 이런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필요하게 되겠죠. 세 번째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TRNG는 그 앞에서 말했던 수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거랑은 다르게 이제 하드웨어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어떤 PRNG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는 쉽게 공격당할 수 있지만 TRNG는 그렇지 않다라는 점이 이제 세 번째 특징이고 네 번째는 뒤에서 더 설명하겠지만 TRNG를 실제로 구현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구조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코스트가 적게 든다. 그러니까 비용이 적게 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것이 구현이 쉬우니까 다른 시스템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TRNG의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일단 동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링 오실레이터를 기반으로 한 TRNG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이제 처음 드는 의문은 링 오실레이터가 뭐냐, 혹은 오실레이터가 뭐냐 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왜냐면 TRNG는 뭔지 알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실레이터가 뭔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 기본적인 구조인 링 오실레이터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TRNG가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실레이터입니다. 오실레이터가 뭐냐면, 오실레이터는 그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 발진기라는 뜻이에요. 저는 발진기라는 뜻도 좀 그렇게 쉬운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설명을 더 드리면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A라는 핸드폰이 있고 B라는 핸드폰이 있어요. 그래서 A가 B한테 이제 통신을 하려고 한다면 그 어떤 전자기파를 보내게 되겠죠. 그 전자기파를 우리가 가정을 해서 이 사인파가 주파수가 1GHz라고 합시다. 그래서 A는 B한테 1GHz의 사인파를 보낼게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B는 1GHz의 주파수가 오면 그게 A의 신호구나 라고 이제 인식을 한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건 뭐냐면, A가 1GHz를 보내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1GHz, 정확하게 1GHz를 만들어서 보낼 거냐가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특정 주파수를 만들어주는 애들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런 걸 갖고 와봤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 A 핸드폰 기기 안에서 이러한 오실레이터들이 일정한 주파수를 가진 신호를 발진시킵니다. 그래서 이 발진시킨 주파수를 잘 변형을 하면 1GHz라는 걸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1GHz를 통신으로 신호를 쏘게 되면 송신기에서, 그럼 B의 수신기에서 1GHz의 주파수를 이렇게 받아내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이제 핸드폰의 통신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뭐 박진감 넘치게 오실레이터가 만들진 않지만 좀 이해를 돕고자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오실레이터가 뭔지에 대해서는 알았으니까 좀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구조인데요. 링 오실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링이라는 뜻은 이제 영어로 한 반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동그랗게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도넛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링 오실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링 오실레이터의 특징은 이러한 삼각형의 이 루돌프 코처럼 생긴 거 달린 게 3개가 있는 홀수계로 존재하는, 이거를 이 삼각형의 동그라미 달린 걸 인버터라고 하는데, 이 인버터가 홀수계로 존재하게 이제 배치를 하고 끝에 출력단을 다시 입력단으로 넣어주는 형태를 우리는 링 오실레이터라고 합니다. 인버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인버터라는 친구는 굉장히 간단하게 인풋을 바로 반전시켜주는 애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전기. 그래서 0을 넣으면 1이 되고 1을 넣으면 0이 되는 친구들입니다. 좀 더 링 오실레이터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잘 보시면 1이라는 애를 넣어요. 아까 인버터는 반전시키는 친구라고 했죠. 1을 넣으면 여기가 0이 되고, 그 다음 0은 1이 되고, 1은 다시 0이 되겠죠. 그래서 1이 넣어서 결국 0이 되는 구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이 인버터 하나를 거치는 데 있어서 드는 시간은 스몰 tp라고 가정을 하면 하나, 둘, 셋을 도니까 1에서 0으로 갈 때 총 3tp만큼의 시간이 흐르겠죠. 그래서 밑에서 보시면 1을 넣었을 때 총 3tp만큼 하나, 둘, 셋이 지나고 0으로 떨어지는 거 볼 수가 있겠죠. 다시 그 0은 다시 인풋으로 와서 0이 들어가면 1이 되고, 그 다음에 0이 되고, 그 다음 1이 되고, 그럼 0이 다시 1이 나오는데 또 3tp가 되니까 3tp 뒤에 다시 1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호의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주기라는 뜻은 이제 반복되는 그 구간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처음 인풋이 1이 들어갔으면 그 다음 1이 나오는 그 구간까지에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표현을 하니까 총 3TP 더하기 또 3TP까지 하니까 총 6TP가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신호의 주기가 몇이에요 하면은 6TP라고 구할 수 있고, 주파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주파수는 주기의 역수니까 1을 6TP로 나눠준 그게 주파수가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F는 6TP분의 1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1GHz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인버터에 걸리는 시간 TP를 잘 설계를 한다면 6TP분의 1이 1GHz가 되도록 TP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면 간단한 구조로 어떤 특정 주파수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 링 오실레이터의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까지 다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고, 그래서 실제로 일단 여기까지는 이론적이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래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직접 구현한 링 오실레이터의 구조인데,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인버터 3개 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출력단을 입력단을 다시 넣어주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 만들면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이제 발진이 시작되면서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주파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건 1.9GHz거든요. 그래서 1.9GHz라는 주파수를 발진을 잘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케이, 링 오실레이터도 알았고 TRNG도 뭔지 알았는데, TRNG를 링 오실레이터를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링 오실레이터 여기서 보시면 이 링 오실레이터의 이 실제 결과를 좀 더 잘 분석을 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터라는 게 있습니다. 지터라는 건 뭐냐면 시간을 거듭할수록 이런 식으로 점점 폭이 두꺼워지는 현상을 지터라고 해요. 이게 왜 두꺼워지냐면 그 정확한 그 시간대, 정확한 그 타이밍에 라이징이 되고 펄링이 되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 늦춰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왜냐면 이건 노이즈가 낀다던가, 그러니까 서머 노이즈라면 이제 어떤 그 회로도에 존재하는 전선들이 가지고 있는 열에서 일어나는 노이즈,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노이즈라고 해서 파워가 항상 뭐 5V면 5V 이렇게 일정하게 가해지면 좋겠지만 그게 조금 흔들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흔들림으로 인해서 생기는 파워 서플라이 노이즈, 아니면은 그 서킷 안에서 존재하는 어떤 불안전성 때문에 생기는 게 이제 지터라는 친구인데, 이 지터라는 친구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정확하게 이때 라이징이 되고 펄링이 되기를 원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때가 될 수도 있고 이때가 될 수도 있어. 사실 근데 이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는 불안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점점 거듭하면 이 지터가 두꺼워지면서 이때부터 이 파란색 라인부터 초록색 라인까지 이 사이에서 언젠진 모르겠지만 라이징이 된다라는 이런 굉장히 좀 불확실한 그런 게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1.9GHz를 많이 만들려고 발진을 시키려고 했으나 실제로 뭐 측정을 해보면 1.87, 뭐 1.85, 1.8x 이런 식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 이게 1.85로 일정하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예측이 불가능한 굉장히 노이즈가 많이 낀 상태로 만들어진다는 게 링 오실레이터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다 단점이기 때문인데, 어떤 한 사람이 지터라는 걸 보고 이거 링 오실레이터의 단점이 지터인 건 알겠는데 이거를 좀 이용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없을까? 뭔가 좋게 만들 수 없을까?를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에 대한 결과가 TRNG였던 거고, 그래서 진행을 해보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지터 때문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다면 오히려 우리는 일정한 시간대에 값을 뽑아내고 그 지터로 인해서 무슨 값이 나올지 모르는 걸 이용을 해서 랜덤 넘버라고 간주해보는 건 어떨까가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보면 지금 첫 번째 보라색 화살표에서는 1이겠죠. 그 다음도 1일 거예요. 그 다음은 모르긴 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한 1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불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해서 지터를 이용하면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터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까 여기 노란 색깔 이거 있죠? 이 파형에 I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그 일정한 주기를 기준으로 계속 이렇게 오버래핑 하면서 그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I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그려보면 지터가 꽤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지터 안에서 일정한 주기로 계속 값을 뽑아내면 어쩔 땐 1이고 어쩔 땐 0이 나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TRNG를 제가 구현을 해봤는데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지금 당장 이 모든 걸 이해할 필요는 없고 어떻게만 이해하면 되냐면 지금 보면은 이 동그란 부분이 링 오실레이터 심볼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지 모양처럼 좀 꾸며봤고 그 다음에 이 링 오실레이터에서 신호를 받아서 이건 스위치고 버퍼인데 얘네는 그냥 어떤 값을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려고 배치를 해둔 거니까 쉽게 말하면 링 오실레이터에서 그 발진된 거를 주파수 어떤 특정한 주기만큼 뽑아내서 하나를 만들고 그 밑에서 또 하나를 만들어서 더 랜덤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두 단의 링 오실레이터들을 엑스오어까지 거치면 한 비트가 나오는데 이러면 더 랜덤성이 강화가 되겠죠. 왜냐면 이것도 랜덤성이 있고 이것도 랜덤성이 있는데 그거를 엑스오어라는 친구로 이제 한번 후처리를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엑스오어는 그 어려운 건 아니고 이제 같은 값이 들어가면 0이고 다른 값이 들어가면 1인 걸 출력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각각의 그 랜덤 넘버를 한 번 더 후처리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회로를 설계를 해가지고 그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이렇게 다음과 같은데 이거를 보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앞에 초반 부분을 보면은 다 0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1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불규칙적으로 1이 계속 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랜덤 넘버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여기 1을 친 거를 더 확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로 안정적으로 거의 5V에 가깝게 제일 높은 VDD였거든요. 그래서 5V에 가깝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용을 하면 이제 랜덤 넘버를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하드웨어 단에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하자면 그 일단은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 링 오실레이터가 지터라는 걸 갖고 있다는 거고 그 지터라는 단점을 장점으로 살려서 이제 트롤리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굉장히 간단한 구조기 때문에 단순하고 이제 저비용으로도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이제 특별한 점이었습니다. 추후에는 이제 어떻게까지 발전될 수 있냐면 지금 제가 만든 건 사실 1비트짜리 난수예요. 근데 1비트라고 하면 사실 0 아니면 1이니까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제 디플립플랍이라고 하는 1비트짜리 저장 공간, 그러니까 1비트짜리 저장 공간 디플립플랍을 여러 개를 갖다 놓고 여기서는 지금 8개를 갖다 놨는데 그 8개들을 합쳐서 한 비트씩 다 저장을 해서 한 번에 시퀀스를 뽑아내면 8비트니까 0부터 255까지의 랜덤한 숫자를 하나를 뽑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게 되겠죠. 그리고 또 사실 보면 그 전에서는 여기서는 그 3스테이지 인버터 3개를 이은 링 오실레이터 2개를 썼다면 여기서는 하나 쓰고 뭐 2개 쓰고 3개 쓰고 이런 식으로 개수를 다 변경을 했거든요. 이러한 또 토폴로지의 변화를 주면 더 랜덤성이 강화가 될 테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더욱 좋은 성능의 트룰리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만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좀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일단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